여러분은 사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며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는 정도? 사장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다면 10%도 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장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는 사장들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같은 유명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일 겁니다. 롤모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는 자유지만 이들을 모델로 삼을 경우 사장으로 성공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사업을 짓고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회사를 운영할까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당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프 베조스처럼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변곡점에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델은 주변에서 소규모 가게나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 중인 사장들입니다. 분식점, 꽃집, 마트, 철물점, 피트니스 센터 같은 곳을 수십 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하다가 사업을 다각화해서 확장하는 데 성공한 사장들을 보고 회사 경영 비결을 파악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장 사례도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례는 각기 다르지만 실패한 사례는 다 비슷하니까요. 여기 대학교 졸업 후에 사업을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사장의 아주 솔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장 일기를 쓴 맞춤형 고급 테이블 제작 회사 사장 폴 다운스인데요. 이 책은 출간 당시 포브스가 선정한 베스트 비즈니스북이자 뉴욕타임즈 최고 화제작이었습니다. 각종 미디어가 이 책을 주목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성공학 책이나 사장과 관련된 책들과 달리 성공 비결이나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차린 후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쳐온 사장 자신의 흔적과 또 어떻게 살아남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오늘 이 순간도 질문을 던지는 중소기업 사장의 솔직 담백한 일상과 생각만 담았거든요. 이 책을 읽은 사장들은 한결같이 감탄사와 함께 저자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서점 사장인 셰릴 머슬러는 누군가는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박수를 보냈고요. 15년 동안 사업을 해온 블레이크라는 독자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읽었더라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10여 년 전 짧은 기간이나마 사업을 하다가 접었던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시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책을 먼저 읽었더라면 절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책을 읽노라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폴 다운스 사장은 회사를 무려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 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방금 시작한 초보 사장처럼 언제나 돈 걱정, 회사 걱정이죠. 대박은 고사하고 현금이 마르기 전에 대안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혹시 다운스 사장의 경영 능력이 형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해봤는데요. 경영 능력이 형편없는 사장이 회사를 30년 동안이나 운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폴 다운스 사장은 책 전반에 걸쳐서 예비 사장들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회사를 꾸려나가는 건 정신력과 체력을 소모하는 엄청난 일이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손을 다 까먹고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경영의 다양한 요소들 중 하나만 삐끗해도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장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되어야 하고 직원들은 사장과 회사가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기에 늘 외롭다고도 합니다. 사장이라는 직위의 밝은 면에 가려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장의 어두운 면과 힘겹고 고된 속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죠. 장담하거든 이 책을 읽으면 사업하겠다는 생각 따위는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이 책을 읽고도 여전히 사장이 되겠다는 결심을 실천에 옮긴다면 아마도 사업 후에 다운스 사장의 조언들이 수시로 생각날 겁니다. 경험자가 말하는 것이니 믿어도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운스의 사장 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 사장이 고민하는 내용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장들이 가장 고민하는 핵심은 역시 돈입니다.
현금 흐름은 매일 체크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잘해도 수금이 안 되면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민들 역시 돈과 연결됩니다. 다운스 사장은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업도 해보고 영업 컨설팅을 받기도 하며 해외 거래선을 뚫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지만 안정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건 참 힘듭니다. 주문이 줄고 현금이 고갈하면 본인의 급여부터 줄이고 예금해 놓은 개인 자금을 투자해서 회사를 살립니다. 맞춤형 가구 제작 회사는 잠재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영업이나 광고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영업사원 2명의 영업 실적이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다운스 사장의 골칫거리입니다. 다운스 사장은 영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영업팀 실적 향상에 전력을 다합니다. 변화하는 광고 트렌드를 읽고 인쇄 광고에서 온라인 광고로 넘어간 끝에 간신히 위기를 넘기기도 하죠. 경영에서 인사는 돈 관리와 함께 가장 힘든 분야입니다. 작은 회사는 충분한 연봉을 줄 수 없기에 유능한 인재를 붙잡기 힘들거든요. 매사 무기력하고 또 지시에 수동적인 직원들을 이끌고 혁신이나 개선에 나선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운스 사장은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는 신입사원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킨 후에 작업장 관리를 맡기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근무 시간을 속이는 직원과 본인의 기술력만 믿고 사장을 무시하는 직원은 해고해버리죠. 인사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걸 다운스 사장은 잘 보여줍니다. 직원들이 사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크고 작은 회사가 비슷한 그런 면일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사장은 몇 달째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는데도 연말 보너스를 못 준다는 소식에 서운해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다운스 사장은 보너스가 내 연말 보너스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을 꾹 눌러서 참습니다. 다운스 사장의 회사 업무는 영업, 홍보 마케팅, 제조, 납품, AS, 행정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업무별 공정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이 전체가 연계된다는 점에서 보면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장 생각이고 또 직원들은 변화에 수동적입니다. 다운스 사장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새로 들어온 직원과 코드가 맞는 기존 직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하는데요. 시스템의 효과적인 연계는 생산성을 높이고 또 부서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오류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회사를 잘 경영해서 성공하려는 건 본인과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죠. 다운스 사장은 아내와 세 아들이 있는데요. 아이 중 한 명은 자폐 증상이 있어서 아내가 늘 옆에서 돌봐야 합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부부의 생활은 절약의 연속입니다. 10년 넘은 일본 승용차 2대가 있지만 그중 한 대는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폐차라고 말죠.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중고 오류를 사서 입습니다. 미국은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좋은 대학교의 학비가 거의 1년에 1억 원 있는데요.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느라 부부 노후를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가 현명해서 집안일과 자녀 교육을 맡아준 덕분에 다운스가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공한 사장이 되고 싶다면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다운스 사장은 2000년대 중반 지인과 동업을 하게 됩니다. 10만 불을 대출받아서 야심차게 달리려고 했지만 이 동업 관계는 동업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으면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실의에 빠진 동업자가 운영 자금을 몰래 빼낸 후에 은행빚을 갚고 동업을 청산하거든요. 그나마 위안이라면 돈을 빼돌려서 횡령한 게 아니고 은행빚을 갚았다는 사실인데요. 동업자가 비록 악질은 아니었지만 동의도 받지 않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바람에 다운스 사장은 몇 년 동안 경영에서 큰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동업이 어렵기는 동서양이 매 한 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운스 사장은 1년 365일 회사 경영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이 좋지 않죠. 잠도 잘 못 자죠. 또 위에는 만성 질환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경영을 더 나아지게 만들 방도를 찾느라 노심초사하고 있죠. 영업팀이 목표를 초과해야만 사장이 영업에서 손을 떼고 차기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마저 여의치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더 한층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장이 비관적이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죠. 직장인들이 결코 느낄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사장만의 장점입니다. 이 책의 출간 시점이 2017년이니까 다운스 사장의 회사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 경영이라는 게 내일 일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만일 피치 못할 이유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해도 다운스 사장은 다른 분야에서 다시 일어섰으리라 믿습니다.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다운스 사장의 솔직하면서도 거침없는 사장 일기를 들어보니까 사장의 도전에 볼만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내공을 쌓으며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다시 한번 사장 일기를 정독하며 사장으로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